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영상 주제, 요즘 기사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손님이 줄었다 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2월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3월 넘어가야 좀 풀리겠죠. 그럼에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혹시 손님이 줄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손님이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어떤 상황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건 서울교통이용 통계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월 단위로 이용자 수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월과 올해 1월 지난달을 비교하고 그 다음 팬데믹 이전 혹은 팬데믹 초반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일평균 이용 건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숫자겠죠. 작년 1월에 68만 1000건이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근데 올해 1월은 하루 72만 5천 건입니다. 즉 작년 대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도 재작년 대비보다 증가했고 올해 1월은 작년 1월보다 약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서울에서 택시 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적어도 택시 이용자는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이 훨씬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요일별로 쭉 봐도 월요일 64만 건에서 66만 건, 화요일 66만 건에서 75만 건, 수요일 63만 건에서 77만 건, 목요일 68만 건에서 71만 건, 금요일 76만 건에서 76만 건, 그 다음 토요일 76만 6천 건에서 76만 1000건, 그 다음 일요일 60만 건에서 3만 건. 금요일의 상승이 적고 토요일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 사람들이 놀고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중의 이용은 지금 월, 화, 수, 목 모두 증가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금요일 증가는 76만 1000건에서 76만 6천 건으로 아주 미미하게 0.7%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월, 화, 수, 목은 1.9, 14.1, 21.9, 4.6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의외로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요일이 0.7%, 더 놀라운 건 토요일은 0.6% 감소했습니다. 76만 6천 건에서 76만 1000건. 일요일은 다시 5% 증가했어요. 60만 7천 건에서 6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놀고 먹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금요일에, 토요일에 이제 나와서 사람 만나고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길게 술 마시고, 즉 밤에 일주일이 끝나고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놀고 먹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 대중교통을 보시면 월요일 버스나 지하철을 한번 보죠.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에 3%, 33, 50, 10, 11, 7, 9. 버스도 12, 그 다음 화요일은 5% 감소, 그 다음 6, 1, 1, 2, 1. 자, 가장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용하는 지하철 기준으로 봐도 월, 화, 수, 목은 23, 33, 50, 10이에요. 근데 금요일이 11, 7, 금요일과 토요일이 다른 월에서 목요일보다 이용 증가가 적어요. 자, 이걸 통해서 봐도 우리가 확실하게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이용이 굉장히 줄었다. 자, 택시와 똑같은 패턴이 나왔죠. 결국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한 것 같아요. 팬데믹이 지나고 바로 금요일 이후에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 흥청망청 먹고 쓰는 그 문화가 사실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택시의 어떤 변화만 아니고 택시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동일한 걸 보면 사람의 문화생활 패턴 자체가 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단위 건당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작년에 8.6km에서 8.8km로 증가를 했습니다. 1단위로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은 8.47에서 8.67km, 그 다음 화요일은 8.65에서 8.47, 수요일 8.96에서 8.56, 목요일 8.62에서 9.05. 그래서 화수, 목은 오히려 이동 거리가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더 짧게 짧게 이용한다는 거죠. 기존 같으면 길게 돈 더 쓰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짧게 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즉 회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급하게 출근을 하면서 빨리 단거리를 택시를 타는 그런 비율들이 증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동 거리에서는 화수, 목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금, 토, 일 증가하긴 했는데 8.4에서 8.6, 8.7에서 8.9, 9.1에서 9.2 미미합니다. 그 다음 한 번 탈 때 이용하는 시간은 작년 18.1분에서 올해 18.8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모든 형태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하죠. 자, 이동 거리에서는 화수목이 감소했고 증가가 미미한데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올해, 작년 요일별로 보면 17.9분에서 19분, 월요일, 화요일은 18.4분에서 19.2분, 굉장히 증가했죠. 수요일 18.6분에서 19.4분, 목요일 18.5분에서 19.1분, 금요일 18.7분에서 5분, 토요일 17.7분에서 18.1분, 일요일 16.6분에서 17.1분. 자, 이걸 지금 공통적으로 6에서 4% 후반 정도까지 다 증가했습니다. 이게 특정 요일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모든 요일에 올 1월 기준 작년 대비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한 번 손님이 타셨을 때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증가했어요. 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한 번 탔을 때 이동하는 거리는 요일별로 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했는데 왜 시간은 공통적으로 증가했을까? 사람들은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차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정체로 인한 이용 시간 증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동일하게 한 4%, 3%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이용 시간이. 즉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단거리 비중이 좀 증가했고 그다음 그 단거리도 손님을 내려드리기까지 시간이 예전보다 일반 차도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공사 같은 것도 많고 교통정체가 심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한 명의 손님이 가는 거리가 짧아지고 그다음 그 한 명의 손님이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요금은 굉장히 낮아요. 거리 요금이 사실상 뭐 97% 정도지 시간 요금은 거의 수입에서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느리게 가면 굉장히 손해인데 지금 서울의 문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손님을 한 번 내려드리는 데까지 손님이 가는 거리는 짧아졌는데 그 짧아진 거리에서 손님을 모셔드리는데 저기 보시면 화수목은 2025년 대비 오히려 한 명이 이동하는 거리가 8.6에서 8.4, 8.9에서 8.5, 8.6에서 화수가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동 거리는 증가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은 지금 차량이 증가하면서 효율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택시가 효율이 나오려면 안 막혀서 손님이 빨리 내려드리고 빨리 다운 손님을 모시는 게 효율이 가장 좋은데 지금 180도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님을 한 명까지 가는 거리는 짧은데 내려드리는 시간은 더 걸리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간을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것 같지라는 느낌을 받는 서울 기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택시의 시간대별로 보면 확실하게 사람들의 그 변화가 보입니다. 00시에서 1시까지예요. 자정 넘어서. 건당으로 보면 6.8에서 6.5로 감소했어요. 그 다음 1시에서 2시 사이도 4건에서 3.8건으로 감소했고 2시에서 3시도 3.1건에서 2.9건 그 다음 2.2에서 2.1건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감소했냐면 자정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한 3시, 2시 이 정도까지 밤에 택시의 이용이 줄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녁에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피크 가는 시간에 보시면 5.1에서 5.2, 5.2에서 5.2. 자, 9시, 10시, 11시까지는 비슷한데 오히려 자정 전후로 해서 5.3에서 5.2로 적어졌어요. 그 다음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시간에 6.8에서 6.5로 확 줄어요. 즉, 지금 사람들이 지금 술을 적게 마시고 빨리 집에 간다는 겁니다. 기존 같으면 2차 가고 3차 가고 새벽 2시, 3시까지도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녁에 9시, 10시, 11시까지 술 딱 마시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제 길게 술을 마시거나 밤에 늦게까지 노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보면 저녁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4.6, 4.5, 4.7, 4.7 4.9, 5.3, 5.3, 5.5, 5.5. 저녁에 6시부터 한 8시, 6시부터 한 9시, 10시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10시, 11시 넘어가면서 5.5, 5.4, 그 다음 6, 5.8, 3.4, 3.2. 확실하게 11시 이후부터 1시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패턴이죠. 이건 나중에 다시 운행 시간대별로 해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 이렇게 세 시간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는 그 패턴. 그래서 그 세 가지 시간대 중에서 두 가지 시간대를 먹어야지만 택시는 기본 매출이 나와준다. 안정적으로 괜찮은 매출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이용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작년과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전체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의 일평균이겠죠.
68만 건에서 지금 72만 건 정도로 분명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중은 67만 9천 승차에서 73만 3천, 주말은 68만 6천에서 70만 6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중이 확실하게 증가세가 많죠. 67만 9천에서 73만 3천 건입니다. 반면에 주말은 68만 6천에서 6천 건으로 사실 증가세가 훨씬 적어요. 사람들이 주말에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덜 다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붉은색 지역별로 붉은색이 강할수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차 기준으로 8만 5천 건에서 9만 3천 건인데 이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들이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 영등포, 강서, 마포, 용산, 중구 이런 쪽들이 확실하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 중에서 너무 이용이 감소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이라면 여기 뒤에 나중에 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느 구를 가더라도 사실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꾸준하게 있어요. 그냥 서울은 그냥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적은 구들은 진짜 많이 빠진 상태예요. 여기서 보시면 강남구가 9만 3천 건일 때 많이 빠진 지역 강북이나 도봉이나 성북이나 이런 곳은 12,000건, 13,000건, 16,000건입니다. 양천구도 16,000건, 금천구 11,000건, 구로 18,000건, 동작 13,000건. 자, 빠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전이라면 모든 지역이 두텁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나마 있는 곳들은 좀 많이 있는데 없는 곳들, 일반 주거지 위주, 상업지가 좀 덜한 그런 구들은 굉장히 많이 택시 이용이 빠져 있고 특히 그게 밤에 더 빠져버리니까 지금 기사님들은 이제 더더욱 그나마 사람이 있는 포인트로 더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서 뭐 좀 매출이 안 좋은 날을 보면 빈차가 굉장히 많이 놀랄 정도로 줄 서 있고 보일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더더욱 그 외의 지역에서 돌아야 되는 택시들도 손님이 적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손님이 있는 지역으로 몰리고 그 대표적인 게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에 빈차가 많은 날은 더 많아져 버리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이라면 무조건 뭐 그 주변 지역에서 번화가를 돌거나 해도 손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기사님들은 좀 전략적으로 난 빠르게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 고생하더라도 라고 하면 이제 강남으로 쏘죠. 근데 지금은 강남으로 쏴도 좀 매출이 안 좋은 날은 강남에 쏘는 장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강남, 송파, 강서, 노원, 영등포 뭐 이런 식이고 마찬가지로 주변 구들과 이동해서 어디가 많냐? 서초, 강남,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송파, 강남, 강동, 송파 요 오른쪽 하단의 저 지역들 간의 이동이 가장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은 5선 여의나루, 그 다음 을지로, 그 다음 덕수궁, 고속터미널, 홍대 입구 이 정도로 쭉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좀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2월이에요. 팬데믹이 시작하는 그 시점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통계인데 놀랍게도 100만이에요. 자, 하루 단위에서 볼 때 작년이 6만 8천일 때 올해 1월이 7만 2천 건이 작년이 68만일 때 올해가 전이고 근데 그게 2020년 2월 팬데믹으로 제한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근데 아직 제한이 별로인 그때의 이용자가 얼마냐면 10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만 건에서 70만 건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많이 이용이 적은 지역들 강남이 9만 3천 건 이용할 때 동작 13,000건, 금천 11,000건, 성북, 강북, 도봉 16,000, 13,000, 12,000건 요 정도일 때 우리가 2020년 이전으로 가볼게요. 어느 정도냐. 강남이 12만 건. 지금 비교 자체가 넘사벽으로 숫자가 많죠. 그 다음 만건대였던 동작이 2만 1,000건, 금천이 17,000건, 그 다음 노도강이 2만 6천, 2만 4천, 2만 1,000건이에요. 즉 지금 손님이 없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도 2020년 팬데믹 이전이면 지금 대비 거의 2배의 손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천이 11,000이었는데 그때 17,000건이에요. 그 손님이 없는 금천조차도 이 정도였어요. 강남 9만 3천인데 그때 12,000건이에요. 12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송파가 지금 4만 5천 건인데 그때 6만 1,000건. 그리고 만건대가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있네요. 금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건대가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거의 뭐 9개, 10개 가까운 구가
10,000건인데 그게 2020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금천 하나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일단 감소했습니다. 택시 이용이 감소를 한 건 맞아요. 자, 작년보다는 증가했는데 올해가 적어도 택시에서 가장 전성기였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아직 25에서 30%가 빠져 있는데 이걸 다시 팬데믹 이전까지 갈 것이냐? 자,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예요. 그때라고 하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도 많이 쓰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 우리는 정점 찍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반대편에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증가한다면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막 쓰기도 힘들고 그다음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2차, 3차 보내고 막 새벽까지 있는 그런 것도 점점 힘들어지겠죠. 결국은 지금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선진국을 봐도 이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동남아 후진국은 오히려 밤이 우리보다 더 번화하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많고 문 연 곳들도 많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일본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8시, 9시 되면 웬만한 곳들 다 문 닫아요. 그냥 거리에 문 다 닫았어요. 없어요. 편의점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번화가 중심의 소수의 술집이나 이자카야 소수들만 열어있지 밤에 한 9시 지나면 웬만한 곳들은 다 닫아 있어요. 그나마 일본은 조금 있는 편이고 유럽은 아예 그냥 싹 다 닫아버리죠. 즉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에서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밤의 활동이 감소를 합니다. 즉 우리도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고도 성장기에 진짜 밤늦게까지 하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완전 사람들의 생활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이제 빠르게 선진국으로 확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흥청망청 마시는 그 문화가 지금 빠르게 없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밤에 술손님이 없어지니까 그것과 관련된 산업 전체가 다 문을 닫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인천에서 하니까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하다가 인천으로 오니까 인천에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번화가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천 기사님 오래 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번화가가 없는 게 아니고 인천도 사실 좀 서울의 작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구마다 웬만한 번화가들, 술집,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빠졌어요. 그나마 9월이나 저 부평이나 그런 젊은 애들 좀 있는 곳들은 있는데 그 외에 구마다 있는 작은 술집 거리들, 번화가 그런 곳들은 손님이 팬데믹 이후에 너무 빠졌대요. 너무 적대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소수에 남아있는 곳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사람들이 기존까지는 최대한 이제 버텼지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예전처럼 술 늦게까지 마시고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전처럼 100만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73만 건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00만 건까지 가려면 다시 사람들이 밤에 늦게까지 나와서 2차, 3차 하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런 문화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젊은이들도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그다음 나이 드신 50대, 60대 분들도 이제는 술을 그렇게 늦게까지 마시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감소했다라고 느껴지는 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작년보다는 분명히 손님이 많이 증가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택시의 구조도 좀 변한 게 있어서 이 부분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택시가 논았죠. 작년, 재작년이 올해보다 더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회사 택시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진짜 심각한 지역들은 30-40%대까지 무너지면서 회사 택시가 사실 거의 폐업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거의 2023년, 2024년 정도까지. 그러던 것이 2024년에서 5년 넘어오고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손님들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사 택시의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회사 택시의 가동률이 증가하는 것도 정상화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50대에서 60대에서 은퇴하시는 그분들이 마땅히 할 만한 일들이 없으시니까 그분들이 회사 택시로 많이 넘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회사 택시의 가동률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즉 기사님이 더 증가했겠죠.
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애매한 게 바로 회사 택시. 요건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매출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가 부재를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일하는 걸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묶어서 3부제로 묶어놓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일을 나왔을 때는 매출을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알겠어요. 지금같이 다 힘들고 다 나와서 빈 차로 연료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 주장은 아는데 그건 진짜 바로 앞만 보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게 왜 무섭냐? 지금 만약에 개인 택시를 부재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손님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부재를 묶어버리면 개인 택시는 그냥 부재 묶이는 거죠. 회사 택시도 동일하게 부재 묶이더라도 회사 택시는 뭐 5부재, 6부재, 뭐 10부재 뭐 이런 식이라서 개인 택시처럼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 택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지금 50대에서 은퇴자가 지금 계속 한 6년, 7년 이상 꽉꽉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사 택시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개인 택시가 부재 스스로 발을 묶어버리면 회사 택시 입장에선 개꿀이죠. 왜? 기사님들을 더 많이 돌릴 수 있거든요. 회사 택시 매출 오히려 나오는 차가 줄어드니까 그걸 법인 택시는 기사님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매출에서 유리해지겠죠. 즉 개인 택시가 부재를 묶어도 조금은 근무일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회사 택시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회사 택시가 기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은퇴자가 엄청 많아요. 회사 택시 대기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건 협동 택시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개인 택시는 그대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 택시는 매출이 안 나오죠. 기본 이상을 찍어야지 돌아가는데 그걸 못 찍는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기사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동률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회사 택시 매물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럼 가격이 낮아진 회사 택시들이 협동 택시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협동 택시 증가세가 약간 주춤하죠. 몇 년 전 사이에만 하더라도 협동 택시로 전환하는 회사 택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법인 택시 가격이 올라가고 예전처럼 협동 택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협동 택시는 회사 택시 기반이에요. 물론 이제 공동 출자 개념이긴 하지만 적어도 구조상으로는 같이 운영하는 회사 택시 구조이기 때문에 협동 택시는 부재 규제를 안 받거나 받아도 회사 택시 구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처럼 3부제를 받지 않을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는 협동 택시가 사실은 뭐 제대로 돌아가던 협동 택시조차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협동 택시가 굉장히 증가하고 협동 택시가 구조가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이미 협동 택시도 많고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잘 돌아가는 곳들이 많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협동 택시가 굉장히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늘어나 있고 잘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인 택시가 3부제를 묶어버리면 협동 택시는 회사 택시처럼 6부제나 뭐 10부제, 5부제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협동 택시는 개꿀 빠는 거예요. 협동 택시는 뭐 1차도 있지만 교대로 타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 택시는 이걸 개인 택시처럼 묶기가 애매한 거죠. 법으로. 그래서 회사 택시처럼 묶을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개인 택시는 1억 이상을 내고 내가 3부제에 묶여서 한 달에 20일밖에 일을 못하고 그 20일은 무조건 온전히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주말에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쉬고 그냥 강제로 돌아가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불리해지는데 당연히 택시 번호판 가격은 내려가겠죠. 개인 택시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개인 택시 기사들이 원해서 그렇게 부재를 묶어버리면 협동 택시가 그 가운데서 완전 개꿀 빠는 거예요. 회사 택시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더 중요한 건 협동 택시는 이제 사실상 개인 택시화된 구조인데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4, 5천 미만이고 아직. 근데 부재에 대해서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요. 회사 택시처럼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거나 10일에 한 번 쉬거나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으면 협동 택시는 진짜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의 그 장점을 다 누리는 거죠. 비용은 개인 택시보다 훨씬 낮고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받지 뭐 일반적인 개인 택시처럼 양소 교육 같은 거 받지도 않아도 되는데 금액은 낮은데 부재는 제약이 적고 그래서 협동 택시의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협동 택시가 전환되는 것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회사 택시의 그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시 회사 택시의 가격이 높아져서 협동 택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 택시화가 되려면 두 가지예요. 회사 택시의 가격이 다시 팬데믹 이후에 가동률이 낮을 때처럼 매물 가격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협동 택시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설마 팬데믹 같은 일 다시 발생하겠습니까? 즉 회사 택시 자체의 가격이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개인 택시가 부재를 묶어버리면 협동 택시가 중간에 개꿀 빨면서 협동 택시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협동택시의 가치 증가로 인해서 회사 택시의 협동택시화는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회사 택시가 협동택시화가 더 되면서 부재에서 자유로운 형택시 차량이 돌아가는 게 더 증가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협동택시 기사들이나 회사 택시 기사들이 묵자라고 하는 것들이야 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개인 택시 기사들이 우리가 당장 이제 매출에서 조금 아쉽다고 예전처럼 3부제로 묶어서 일하는 날은 매출 좀 많이 찍자라고 짧은 생각에 우리가 부제로 묶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진짜 그건 우리 개인 택시 망하는 거예요. 번호판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진짜 폭락하겠죠. 아니 뭐하러 개인 택시를 해요, 부제 묶인 거. 이제 다시 부제를 묶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못 풀 건데. 그 상태에서 협동택시는 부제에서 자유롭고 가격은 낮아. 아직도 3,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있어. 근데 인천만 하더라도 이미 협동택시가 안정화가 돼서 그런지 막 대기가 많거든요. 인천의 협동택시들은.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재까지 개인택시가 묶어버리면 협동택시 인기는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5천, 출자금을 5천, 6천에도 들어오네? 이 가격에도 하네? 그래봤자 개인택시보다 절반 가격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회사 택시를 더 사서 더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가 부재를 묶는다는 건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이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부재를 묶자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개인 택시 조합 차원에서도 부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해야 되겠죠. 근데 선거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거기에서 뭐 일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부재를 찬성하고 조합에서도 뭐 찬성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개인 택시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손님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 돈이 되던 야간 그쪽에서 확실하게 손님이 예전보다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다르고 긴 얘기인데 가맹택시가 사실상 이제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기사님들 전체적으로 매출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일을 적게 하는 기사님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그냥 가맹만 가입해도 매출이 증가한 현상이고, 반대로 예전에 좀 매출을 많이 올리던 기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내려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님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조금 낮춰진 상태의 매출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뭐 매출을 더 올리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 상황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월이 지나면 이제 조금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처럼 그런 좋은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이 변화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 개인 택시는 절대 고정 지출이 적어야 돼요. 거기에서 결국은 연료비도 적거나 뭐 비용이 적거나,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택시를 시작한다? 물론 그것도 근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서 너무 많은 고정 지출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